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대 영향으로 세종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 새벽 한때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대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 한때 강하게 내리던 빗줄기는 지금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하천 수위가 평상시보다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는 특히 충남 서북부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빗줄기가 약해지며 충남 8개 시군을 비롯해 세종까지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충남 홍성 홍북이 180mm, 아산 176, 세종 140mm 등입니다. 특히 홍성 지역에 오늘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본부가 집계한 피해 현황으로는 주택가 상가 36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교량 1곳이 유실되고 도로 6곳이 물에 잠겨 통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홍성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범람 직전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진에서는 한 주차장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 차량 한 대가 빠졌습니다. 홍성과 천안에서는 하우스 농가에 물이 들어차면서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홍수 조절을 위해 댐에서는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대청댐은 초당 1,300톤, 전북 진안 용담댐은 초당 300톤을 내려보내고 있어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이렇게 호우 경보는 일부 지역에 해제됐지만 낮까지 전북 또 경북 지역에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계속해서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전 시간보다 비구름이 더 남동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지금은 전북에서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강한 비가 집중돼 충북 제천 등지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건 북쪽에서 찬 공기가 깊숙이 내려온 가운데 남쪽에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공기층이 맞부딪히는 통로를 따라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여기에 새벽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밀려와 비구름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는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됐는데요. 특히 충남 홍성과 아산 등지에는 18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비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비구름은 계속 남동쪽으로 이동해 가겠습니다. 강수 예측 모델 자료를 보면 강한 비구름은 오전에 전북과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1시간에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비구름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남동쪽으로 내려가 주로 남부와 동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북 남부와 경북에는 최고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도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으론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까지는 가을 장마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끝까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노조는 핵심 과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막판 협의에 나섭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했던 12차 노정협의.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14시간이 넘는 밤샘 토론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수가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는 총파업 중단의 선제 조건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5개 핵심 과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시행,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의 제도화 등이 요구 사항입니다.
또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상황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 측의 집단 행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며칠간의 의료 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 간호사들의 대탈출과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도 K-방역도 실패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까지 남은 건 단 하루. 정부와 노조가 오늘 오후 다시 한번 노정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막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진현 기자, 자세한 설명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을 맞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 발생 1,992명, 해외 유입 33명으로 총 2,02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말에 줄어든 검사 건수 영향을 벗어나자 2,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57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000명 넘게 나와 전체 확진자의 7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 86명, 부산 68명, 대구 54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57%인 2,928만 명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쳤고 30.7%는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02명으로 한 주 전보다 3%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고 검사의 양성률 역시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는 지난주보다 다소 늘어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이용객이 많은 전국 철도 역사와 터미널 등 13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위중증 환자 증가에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레 거리두기 단계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수와 델타 변이 확산 추이, 접종률 등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로 대피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전쟁은 끝내지만 테러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20년 전쟁의 종식을 직접 선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철군 결정 뒤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피 작전에 대해서도 12만 명의 무사 대피를 이뤄낸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That number is more than double what most experts thought were possible. No nation has ever done anything like it in all of history. 현지에 있던 미국인 90%가 대피했고 남은 미국인 중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200명 미만은 기한과 관계없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철군 결정이 잘못됐다는 비난에 대해선 지금이 전쟁을 끝낼 적기라면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0년 전의 위협이 아닌 지금 그리고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이버 공격, 핵 확산 등을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쟁의 끝은 다른 나라를 위한 중대한 군사작전 시대의 종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As we close 20 years of war and strife and pain and sacrifice, it's time to look at the future, not the past. A wise decision and the best decision for America.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위협을 대비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며 테러를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테러를 막기 위해 지상전을 치를 필요는 없다면서 테러를 저지른 IS를 원격 공격한 것이 증거이고 IS에 대한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은 아프간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시민권자들을 위한 지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1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아파트 주민 1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집 안에 있던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뒤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는 등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6살 강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기자들이 범행 동기를 묻자 갑자기 발길질하고 욕설도 내뱉습니다. 유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 씨의 신경질적인 행동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도 반복됐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법원은 이런 강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강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또 이번 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 씨는 수감 생활 중이던 지난 2017년 교정당국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참여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강 씨는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반성은커녕 올해 5월 출소한 지 넉 달도 안 돼 또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홀로 매수에 나선 가운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25포인트 하락한 3,194.02에 코스닥은 2.17포인트 내린 1,036.1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사자에도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상업용 자율주행차를 공개하며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가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매각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고 NC소프트가 신작 부진으로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5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국가수영센터가 컬링장으로 대변신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사용된 중국 국가수영센터. 물방울 무늬의 벽면과 큐브 모양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컬링장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수영장을 컬링장으로 대변신시키는 것은 세계 최초로 시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20일 만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첨단 기술 덕분입니다. 변신을 위해서는 먼저 3m 깊이의 수영장 물을 빼야 합니다. 얼음 표면을 다지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온층과 방수층을 깔고 또다시 그 위에 물을 뿌려 얼음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是你可以看得着摸得到的，但是这个改造场馆来讲的话，都需要我们去大面积的去 공기 분배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습도를 조절합니다. 조명 공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70여 개의 공사구역으로 나누어야 했을 정도로 공사 면적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해안선을 따라 버스 한 대가 유유히 움직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청소년들 앞에 도착한 이 버스는 바로 이동식 영화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1996년 영화관이 불탄 이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이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كتير كان الفيلم حلو وأول مرة أحضر سينما في الباص وكتير حبيت الفيلم وكان كتير حلو فيه مغامرات كتير حلوة. 가자지구의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관용, 비폭력의 가치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공하는 이 버스는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으로 세이브 유스 퓨처 협회가 계획했습니다. 폭 4m에 길이 10m의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는 이 이동식 극장은 장애인석 3자리를 포함해 모두 63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에어컨은 물론 진짜 영화관 같은 조명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고 야외 스크린도 있어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아동 학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시달리는 젊은 엄마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조카 현에 사는 30대 여성. 지난해 연말부터 남편과 3살 자녀와 떨어져 지냅니다. 아이가 지난해 2살이 되면서 울면서 말을 듣지 않자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육아 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이 엄마는 상담할 곳을 잃었습니다. 布団に投げたりドア閉めるみたいな。やっぱ子供に悪いことしたら。 이런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엄마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홈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육아 경험이 있는 선배 엄마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実際には本当に家にこもっていて 전문가는 가뜩이나 육아로 힘든 엄마들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며 엄마는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점부터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 지방의 마르메노르 해변 석호에 죽은 물고기 떼와 갑각류 5톤가량이 떠밀려 왔습니다. 인근 농지들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와 비료에서 나오는 다량의 질산염 등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de la fauna de los fondos del Mar Menor, en una amplia superficie de los fondos del Mar Menor, está muriendo por la falta de oxígeno y los efectos tóxicos que conlleva la falta de oxígeno. 인이나 질소 등을 함유하고 있는 오염수를 양분으로 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하고 이는 산소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수중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메노르 해안석호는 원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이었는데요. Ya no pueden ni bañarse ni pueden pasear ya por el Mar Menor porque muchos peces muertos y el olor horrible. 또한 인근의 집약적 형태의 농업과 함께 과도한 정박 시설 등도 수년간 이곳을 악화시키고 있는 오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2주 만에 서울 면적을 태울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캘리포니아주 인접한 네바다주는 산불 확산에 대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단일 산불로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산불로 기록된 딕시 산불 경계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산악 지역에 보름 전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칼도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산불은 현재 775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약 1.3배를 태우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Our humidity is incredibly low, and as this wind increases, the rate of spread increases, and then the spotting fire distance increases as well. 이미 600여 개 건물이 불탔고 18,000여 채가 위협받고 있어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잇따른 강풍으로 불길이 하루 만에 4km를 이동할 정도로 무섭게 번지면서 진화율은 19%에서 현재 16%로 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월요일 인구 2만 2천 명의 관광도시 사우스레이크 타호시 전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It had jumped that granite, and now it's in the Lake Tahoe Basin, and homes are threatened, and our community is threatened, and I never thought that that was possible. 주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챙겨 집을 떠났고 병원도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주요 도로는 산불을 피해 도시를 떠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려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There's probably some frustrated people right now because the traffic is backed up for a couple miles through town right now, and so it's going to take a while to get out. 기상청은 앞으로도 시속 50km를 웃도는 강한 돌풍이 예상된다며 산불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인접한 네바다주는 산불 위험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주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국유림을 임시 폐쇄하고 방문객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과 국가 안보 등을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침에 초과 근무를 폐지하겠다는 중국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퇴근길에 숨졌습니다. 새벽까지 야근을 한 뒤 집에 가다 사망한 것입니다. 一周工作7天，一周工作6天的超级大小周模式，并且该模式还规定每日工作时长不少于10小时。 중산층 사회, 공동부유, 기치를 내건 중국에서는 요즘 초과 근무가 큰 관심사입니다. 근무 시간이 많아 쉴 시간이 없다며 996과 715, 007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중국 최고 인민법원과 인력장부가 과도한 초과 근무는 불법이라며 제재를 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초과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불법 초과 근무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劳动者可以大胆地向被迫超时加班说不，请求人民法院确认相关的约定无效. 이 같은 제재 중국 기업들이 바짝 웅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비보와 구직업체인 보스GP는 격주로 시행하던 주 5일제를 이달부터 매주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근무 시간 단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가 없으면 수입이 줄어 월세를 낼 수 없다는 등 초과 근무에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희망하는 도시 사무직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을 언제든 뽑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바람대로 초과 근무 제도는 사라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아이들이 먹는다고 하면 좀 더 꼼꼼히 성분을 따져보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과자들 일부가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아와 유아를 위한 일부 과자에 기준치가 넘는 나트륨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영유아 과자의 함량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품명 등에 아기가 적혀 있어 소비자가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하는 과자 78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4%인 11건에서 기준보다 많은 나트륨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식약처가 영유아 식품 나트륨 기준을 100g당 200mg으로 정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만 1세에서 2세 유아의 과자류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섭취량은 20.6g, 상위 90% 해당 유아는 45g에서 128g의 과자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같은 비율로 섭취하도록 권장되는데 과자류에는 1.7대 1로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영유아의 경우 특히 더 과자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아기의 나트륨 과잉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 정보에 표시된 나트륨 양과 실제 함량이 달랐던 제품도 2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자치구와 함께 해당 제품을 재수거, 재검사한 뒤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강원 영동과 충북 북동부, 남부지방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안가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휘몰아치겠고요.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 중남부와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 장수와 광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전북 남부와 경북에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에 30에서 80, 전남과 경남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특히 붉은색으로 보이는 전남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남동진하고 있어 중부지방은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오늘 오후 6시경까지는 남부지방에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4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 경남과 제주도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